목표 있는 여자, 곧 다이아몬드, 김경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키성장 가기 너무 좋으셨죠? 저도 진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정말 이 키성장 프로그램은 진짜 한 번이 아니라 정말 한 2년 정도는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좋은 강의를 해주신 노정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 제품 다들 많이 아시죠? 네, 아메이 퐁퐁이에요.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 제품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냐면, 제가 정말로 누군가는 저희가 살면서 보다 낫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 제품을 20년 넘게 정말 너무 좋아해서 애용하던 소비자였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 없을까? 나 뭘 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뭘 하면 진짜 잘 살 수 있지? 그런 거를 늘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토록 제가 찾아 헤맸었던 그 기회가 저한테 늘 가까이에 있었는데 제가 빨리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썼던 이 제품으로부터 저는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제 인생의 기회를 만났거든요. 저는 아이를 지금 22살 된 딸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늘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가 혈압으로 38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는 정말 평소에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하시다가 그 혈압으로 굉장히 단명을 하시는 분이 많으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고. 그러다 보니까 늘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제품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찾고 찾고 찾다가 아메이 제품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아메이 퐁퐁으로 비교 실험을 하는 이 장면이죠. 제가 이 실험을 처음 본 게 저희 딸이 100일이 좀 막 지났을 때쯤 아메이를 하는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이 그 비교 실험하는 거를 처음 보게 됐죠. 그때 제가 이제 아이 젖병을 쓰고 있었고 이 실험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젖병 전용 세정제로 이거를 한번 실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실험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당연히 이게 더 비싸도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 그냥 퐁퐁하고 똑같은 진짜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그 잔유물이 있는 채로 내가 그간에 우리 아이한테 젖병 세정제로 이렇게 젖병으로 우유를 줬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때 굉장히 큰 쇼킹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아마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늘 건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또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게 결합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늘 제 주변에 제가 진짜 아메이를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잡을 어떤 그 순간이 아메이 제품 덕분이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 만약에 오늘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직 나는 아메이를 잘 모르겠어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아메이를 멀리 하지 마시고 제품을 정말로 잘 써보면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하고 교류를 이어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돈을 아르바이트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직장을 잠깐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결정할 때쯤엔 자영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자기 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간단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잘 갈아타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게
유행이 끝나가기 전에 또 어떤 아이템을 갈아타야 내가 또 이렇게 그 다음을 돈을 더 벌 수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빌 게이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앞으로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치매 치료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저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진짜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세 가지는 그 사람의 두뇌,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어떤 백신,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장 건강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구글의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도 진짜 2016년에 국가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나라에서 투자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앞으로 유명한 사업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열심히 일하고 내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세상이 앞으로 변해가고 앞으로 유망한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일을 선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망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저도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긴 하지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어, 그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을 한데, 그게 도대체 뭘 하는 일이야? 뭘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돈을 벌어야 돼, 사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진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혁신적인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이 네모난 게 키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분변으로 그 분변을 복제해서 그 사람이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을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개인 맞춤 유산균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아메이와하고 함께 개발하는 이 HEM이라고 하는 이 회사와 그 다음에 특히 이 HEM이라는 회사의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빌 헤름 홀저필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그 박사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미생물 연구만 40년을 하고 전 세계에서 미생물 하면 이분을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이 분이 HEM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그 대표와 그 교수님하고 제자의 관계였었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굉장히 이제 그 궁합이 잘 맞는 교수님과 그 이렇게 제자 사이였고 그 이후에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아져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아메이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인이 돼서 드디어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이 스토리는 좀 더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되게 많이 생소하시죠? 그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유전자라는 걸 잠깐 짚어봐야 돼요. 오래전에 인간은 인간의 유전자의 지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TV에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를 풀 수 있는 사람의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앞으로 인간은 굉장히 많은 기대 수명과 그동안에 고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되게 많을 거라고 되게 이제 그때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걸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 개수하고 그 초파리의 유전자 개수가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만약에 유전자법으로만 우리가 뭔가를 해석한다면 유전자가 똑같으면 질병이 똑같이 일어나고 그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약을 썼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너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질병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아픈 사람의 그 장,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사람은 그 몸속에는 이렇게 미생물이 이렇게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내 몸에 존재하는 이 미생물은 200만 개에서 400만 개로 유전자보다도 훨씬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 인자를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병을 앓게 되는 그분의 그 장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미생물의 상태 자체를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의 상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되게 의문에 빠졌대요, 이 학계는. 왜냐하면 미생물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진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병이 생겨서 미생물이 안 좋은 걸로 바뀐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빠졌던 거죠. 그래서 건강한 두 지에다가 한 지에는 아픈 사람의 그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고 또 한 분에게 그 한 지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쌍둥이의 미생물을 이식했더니 둘 다 그 미생물을 이식하기 이전에는 둘 다 건강했던 지가 한 명은 똑같이 아프고 한 명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계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진짜 우리가 이 미생물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은 병이 생기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요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장 상태, 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이나 앞으로 예측되는 질병을 발병시키지 않고 혹은 호전되면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의 지금의 연구 과정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뭐 대변을 이식했더니 그 사람이 아팠는데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유산균이나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장에서만 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물론 우리 전체 몸에 장내 미생물, 특히 그 유산균이나 어떤 그 면역 세포들의 70%가 장에 존재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장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들이 나의 좋은 유산균과 서로 상호 보완을 해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뇌도 있고 장기도 있고 여러 그 장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내 몸을 유지토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우리 아티스트리 화장품에 나왔을 때도 우리 피부 보호막에도 유산균이 이렇게 그 미생물이 있어서 그 좋은 유산균의 미생물을 잘 유지토록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아티스트리에서도 신제품 개발할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속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보니까 뇌질환,
이 뇌질환으로 인해서 치매,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 그다음에 뭐 파킨슨병,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장질환, 간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어떤 나의 그 몸 상태와 앞으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병들이 이 미생물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했던 연구는 뭐냐면, 아, 그럼 좋은 사람의 그 대변에서 채취한 좋은 미생물을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이식을 하면 되겠네까지 갔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장을, 대변을 이식했을 때, 그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했을 때, 우리가 수술요법이나 항암치료요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의 90% 이상의 좋은 효과를 내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면서 이 의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장이식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왜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그 다음에 연구가 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빨리 나지 않냐면 사실은 좋은 그 장내 미생물 환경도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나한테 이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100%가 다 좋은 거는 아닐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건강은 한데 뭐 예를 들어서 호흡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좋은 미생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 대장을 이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좋은 면역에 관련된 부분만 이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취약적인 부분도 같이 상대방에게 이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엄마가 되게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자기가 키우는 딸아이의 대변에 있는 미생물을 자기한테 이식을 했더니 병이 나았대요. 근데 이 엄마는 한 번도 태어나서 비만해져 본 적이 없는데 자꾸만 자기가 비만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보니까 그 딸아이가 그 이식을 했을 당시에 좀 이제 몸이 비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회에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채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이 장 이식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요? 획기적인 생각을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제가 앞에 설명해줬던 HEM이라는 회사였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을 우리가 여러 가지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그 유산균들을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걸 찾아주면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하려면 유산균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유산균의 종류를 다 테스트를 해보려면 내가 진짜 수없이 많은 그 테스트를 해보거나 내가 여러 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변을 채취해가지고 본사에 보내면 우리가 보낸 그 분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 특성의 미생물을 얘를 배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을 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의 장을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을 복제하는 거는 10개도 복제할 수 있고 100개도 복제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그래서 이 장을 복제해서 그 각각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95% 이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그 유산균들을 복제한 장에다가 각자 투여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그래서 이 유산균을 투약했더니 이 사람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좋아지더라 하는 그 사람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내는 기법을 개발한 한 회사가 바로 이 HEM이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위험한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아도 사실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아직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나의 분변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주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하고 이런 비슷한 경쟁 회사가 있냐 하고 물었더니 국내에서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을 이렇게 파헤쳐서 파악하는 정도의 연구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개인 맞춤, 퍼스널적으로 그 사람을 맞춤해서 뭔가 제품을 솔루션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 이 HEM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일하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내가 대단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장을 복제하는 특허나 이런 것도 엄청나지만, 그 장 복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산균들, 사람의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산균들을 지금도 찾아 나가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그 유산균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울증 치료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좋아지게 하는 그 유산균을 찾아내서 그 특허를 이 HMEM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뭐 엄마 아버지가 아픈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냐면, 만약에 그게 내가 단지 돈을 써서 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사업의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탁 드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저는 진짜 이거를 제가 이걸 조금씩 이해하고 나서 완전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는 진짜 전문적이고도 정말 앞으로 시대에 완전히 앞서 나가면서 진짜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로 평범한, 그냥 제가 큰 스펙이 없는 그 평범한 주부가 이런 아이템을 내 사업의 아이템으로, 그것도 권리금 없이 진짜 어떤 투자금 없이 회사가 나한테 이걸 아이템으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기회를 줬다라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을 복제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내는 그 솔루션의 기술 자체를 파마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장 유형이 1번이냐 2번이냐 뭐 3번이냐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찾아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은 저의 검사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스폰서님하고 본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파일럿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미리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검사 결과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심혈관에 관련된 거, 장 건강, 체지방, 두뇌, 수면, 그 다음에 뭐 설사, 변비, 면역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 결과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검사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친정에서 다 그런 유전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해보니까 심혈관 건강에 관련된 저의 미생물의 어떤 상태나 이게 다양성이 굉장히 낮은 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측되는 나의 중대한 질병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파악의 결과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그거를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제가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의 맞춤을 이렇게 찾아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재미난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저의 소장과 대장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 검사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화장실을 잘 가서 저는 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장에, 그러니까 변을 배출하는 대장에 관련된 빅피도박테리움은 좋은 편이었지만, 의외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해내는 이 락토바실러스가 이 소장에 사는 유산균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장에 사는 유산균의 상태는 약한 걸로 나와서, 이거 진짜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도 알게 된 거죠.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부분만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의 분야가 아니라 사실 이 미생물은 유전자하고는 달리 이 미생물은 내가 먹거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 성장을 할 때 실질적인 유전은 23%고 나머지는 환경적인 유전, 꼭 내가 어떤 거를 똑같이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키를 크는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좌지우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 나의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저희 집에 키가 작은 유전 그 자를 그 유전자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변이시키고 있는,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걸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이 저희 딸아이하고 아들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아들은 키가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2살인 저희 딸은 키가 164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아들은 키가 163, 4 정도? 그러니까 얼핏 보면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누나보다 조금 작은 것 같은? 근데 제가 어느 날 사진을 찍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키가 누나보다 크지 않은데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이 발목에서 무릎에 그 다리의 길이가 훨씬 더 저희 그 아들이 키가 그 다리가 긴 거 보이시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여기 팔 길이를 한번 보세요. 팔 길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다리 길이보다 더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시죠? 이건 뭐냐면 그냥 단지 키만 큰 게 아니라 진짜 원래 저희 집이 그 기본의 유전인자로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그 체형이나 키에서 완전히 다른 유전자의 저희 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재밌죠. 이 분야가 뭐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그 좋은 미생물을 심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우리 몸에다가 진짜 그 우리 몸이 받치면 이 우리가 이렇게 땅을 심으면 그 땅에 잘 되는 식물이 있어요. 제가 저희 신랑의 외갓집이 제주도거든요. 근데 그 제주도 우도에 저희 이제 그 이모부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한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는 어떤 마늘 씨를 가지고 와도 마늘이 맵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의성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육종 마늘 하면 마늘이 이렇게 작으면서 이렇게 단맛이 있으면서 그런 마늘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그 씨앗을 가지고서 제주도에다가 심으면 제주도에서는 어떤 씨를 심어도 그 통통하면서 매운 마늘이 나온대요. 근데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밭이 다르기 때문에 씨가 달라도 그 밭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이게 되게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그 밭의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밭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균이라고 하는 나한테 딱 맞는 그 유산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균이 잘 자라서 이 미생물의 상태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그냥 프리바이오틱스나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서 나오는 식물 내재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도 똑같이 똑같은 양의 그 좋은 육즙의 고기를 만들어내고 그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 미생물을 이식하는 거가 이미 사업에서 접목이 되고 있대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사람은 장의 대부분의 면역의 70%가 있는데 소는 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의 대부분의 그 좋은 균은 위에 다 있대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좋은 미생물을 집어넣는 거를 실질적으로 그 산업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가 굉장히 크고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건강과 관련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의 규모가 2023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이 내년에 약 130조 원 이상의 규모가 예상될 정도로 사실 이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해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이렇게 그 규모가 시장이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진짜 앞으로 시장이 커져 있는 이 블루오션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적인 아이템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뉴트리바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사업을 알아보시는 남자분들은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로만도 사업성이 진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게 대두가 되나? 결국에는 환경이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과 건강인데, 그러면 이 환경이 또 우리 아메이 사업의 어떤 아이템이랑 사업의 방향이랑 어떻게 다른지 제가 한번 짧은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깔은 해마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구에 사과 농사 한 50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엔 대구가 사과 아니에요. 저희들 어릴 때는 많이 보여서 사과밭이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은 데가 이 평안도입니다. 하루에 뭐 몇천 마리를 잡아내도 그 이튿날이면 또 그 많은 양의 벌이 또 와가지고 이 꿀벌을 잡아가지고 가요. 이 등거문 말벌은요,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따뜻해지면서 등거문 말벌의 서식 환경이 잘 조성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만조 때 비가 크게 오게 되면 범람이 돼가지고 도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물 파괴가 일어나고요. 마을 안길이 이제 막 물에 잠기거나 100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협재해변이나 삼양해변이 우리 그 역사책에 기록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벼를 먹어요. 마구제비로 먹어요. 이게 보면 2마리 붙으면 1시간 안에 한 포기를 없애버려요. 바로 이 앞에 논이 있잖아요. 그 벼 포기가 몇 개 보이도 안 하잖아요. 전부 우렁이 피해지요. 1992년도에 국내 왕우렁이 농법을 시작을 했고 97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름 벼를 재배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어린 잡초를 뜯어먹게 해서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추워서 다 소멸되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온난화가 되고 전남 지역에서는 눈을 한 번도 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동했던 왕우렁이는 일단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해는 없었습니다. 저처럼 그 영농일지를 쭉 써온 사람도 과거의 것을 보고 올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회사가 어쩌면 생겨나기부터 전부터 이 지구 환경과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그렇게 발맞춰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메이인데요.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누구보다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는 기업이 있어 찾은 이곳. K-뷰티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곳인데요. 글로벌 기업 아메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3인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요즘 화장품 트렌드는 내추럴인 것 같아요. 자연, 그리고 환경, 뭐 동물 실험 안 하고, 그리고 비건이라는 또 그런 스탠다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친환경적인 뭐 패키징뿐만이 아니라 원료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상생을 통해서 중소기업들과 같이 개발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에 퍼뜨리는 영향력까지 꾸준히 평가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영 방식인데요. 기업의 수익성도 올리는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재질 자체가 지금 재활용된 제품으로 만들어진 유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된 제품을 사용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또 재활용이 될 거고, 정말 클린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ESG 경영의 시작은 제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료 생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클린 패키지를 개발하고 유해 화학물질이 없는 콩으로 대체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옥수수 녹말을 사용해 제품 포장 완충제의 원료인 플라스틱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제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지구 환경 보호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굉장히 더 의식 있고 착한 소비, 그리고 나와 가족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쪽으로 더 많이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회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제품 생산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진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다른 회사들처럼 비건 제품을 팔아서 이거 자체를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모든 지금부터 생산하는 모든 제품이 비건이 아니면 만들지 않도록 법으로 사규로 정해서 이걸 만들 만큼 진짜 이 경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메이 제품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최근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의 지인분이 되게 유명한 명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진짜 이 기업인으로서 정말로 안에 있는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담는 제품의 패키지도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되면 제품이 안에 재료비보다 친환경적인 그 패키지를 만드는 게 제품이 더 비싸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도 이 옳은 방향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제가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나 모르고 썼는데 그냥 좋은 줄 알고 썼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쓰면서 너무너무 잘했다, 이 제품을 쓰기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진짜 이런 회사하고 내가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나만 잘하면 되겠다, 회사가 문제를 일으킬 리는 없겠다라는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서 그전엔 정말 제일 좋은 제품인 줄 알았다가 지금의 최현정 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사업으로서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사업을 알면서 그게 알아보면서 읽었었던 책이 이 리치 디보스라고 하는 아메이 창업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이분의 책이었거든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굉장히 두껍고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이전의 책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이 제목을 여러 번 다시 다각도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물론 이 창업자가 이제 정말 다른 마음을 가진 거죠. 정말 그냥 대기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뺏고 환경에 오염을 줘도 일단은 회사만 성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냥 진짜 처음부터 이 회사가 처음부터 생겨날 때부터 정말로 함께 잘 살고 기회를 나누고, 그리고 이 제품 하나하나도 환경에 좋지 않으면 정말로 이거는 돈을 번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정말 옳은 그 방향의 가치 철학에서 아메이 베이스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정도면 회사를 더 이상 알아보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정말 엄청난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분명히 너무 감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돌려주지?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나는 아메이를 약간 좀 다단계나 이렇게 파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그런 편향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라는 부분에 어떤 그 갭에서 되게 이게 어떤 차일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이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메이는 뭘 하자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필품을 여러 곳에서 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트를 바꿔서 아메이 마트로 쓰면 내가 쓴 만큼의 현금을 돌려주고 또 내가 제품이 좋아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에 대한 거를 그 공로로 인정해줘서 회사가 그걸 광고비로 어떻게 나한테 인정해서 캐시백을 좀 더 돌려주고 세월이 지나거나 혹은 누군가 진짜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께 야, 너 그거 진짜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너가 다르게 살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야 라는 거를 알려줬을 때 저처럼 그런 거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이 속에서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컨설팅하고 도왔을 때 아메이는 진짜 큰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아메이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메이는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결국에는 그걸로 다 돈을 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 아메이는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이나 LG처럼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회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제조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유통비를 다 짊어지고 소비자들은 소비자 가격이라는 것에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 생각을 다르게 한 거죠. 이에 앞서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마트의 그 정용진 사장이 이마트의 주주로서 1년 동안 가지고 가는 이 주주의 이익 배당은 약 327억인가 370억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그 직원의 기본 월급은 얼마인 줄 아세요? 97만 원이래요. 그래서 많은 기업인이 본인이 돈이 많고 어떤 기회를 본인이 장악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사실은 대기업이 앗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대기업에서 혹은 그 대기업에서 연관되어 있는 협력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번 돈을 대기업이 깔아놓은 그 판에서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 호주머니엔 돈이 없고 그 돈은 어디에 있냐면 대기업 혹은 대기업이 깔아놓은 그 판에서 돈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메이를 오픈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같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품을 잘 만들어내면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고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들에게 파트너십으로 협력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 거죠. 그거를 제안한 회사가 바로 아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은 내가 회원이지만 누군가를 소개한 그 회원을 나의 회원으로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죠. 근데 아메이를 알기 전에는 어떤 그림만 보이냐면 이 두 사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분의 그림만 보이는 거예요. 아메이를 하는 사람이 팔러 왔고 나는 그 사람한테 제품값을 줬고 그래서 막연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팔면 돈을 마진을 남겨서 벌겠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유통 마진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1년에 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는데 그 중에서의 35%는 약 한 4천에서 4,500억 정도 사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원래는 대기업의 주주나 오너가 가지고 가는 그 돈을 회원인 우리한테 나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 돈의 출처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35%의 돈을 결국에 주는 방식은 내가 제품을 쓴 만큼 소비자가 쓴 만큼 돌려주고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그 광고료로 또 나눠주고 또 누군가를 정말로 컨설팅해서 그 사람을 키웠을 때 진짜 아메이에서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이렇게 이 35%를 그렇게 분배하는 게 아메이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아메이가 다단계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초대하신 그 스폰서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진짜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흔히 아는 노벨상 노벨상 탄 사람을 우리가 다단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유명한 에디슨 어워드라는 상이 있어요.
근데 이 상은 정말로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그 사업이나 어떤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준 사람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은 상이죠. 근데 이런 상을 이미 1990년도 초반에 아메이 창업자 두 분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냐? 그럼 이 두 사람은 바로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기회, 그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회, 있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아메이 창업자가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 그 ABO 회원들에게 같이 기회를 나눔으로써 정말 평범한 사람이 혹은 빽이 없는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는 그거를 공정하게 줄 수 있는 수익 구조로 딱 만든 그 자체로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상을 받은 그 아메이를 다단계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수익 구조에 보시면 제일 먼저 스폰서가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스폰서가 아메이를 통해서 마트를 써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도 친구인 A와 그 다음에 여기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줬고 친구인 A와 친구인 B에게 아메이를 이 상황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똑같이 이마트 롯데마트 쓰다가 아메이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를 한 달에 20만 PB 정도 점수 정도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스폰서가 매출도 제일 많고 회원수도 제일 많으니까 보너스가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내가 제일 많은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4명의 그림의 전체 매출은 80이에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 1차 보너스를 주는 테이블이 있는데 60만 이상이고 80만 미만이니까 80만 점에 6% 그라운드에 적용을 받아서 48,000원이라는 보너스가 이 그룹에 책정이 되죠. 그러면 이 48,000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는 스폰서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이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의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의 보너스가 돼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나를 포함한 이 친구 AB를 포함한 이 3명의 보너스를 빼야 스폰서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 20, 20이니까 60만이 되고 이 60만은 6%의 그라운드에 적용을 받아서 36,000원이라고 하는 그 나의 그룹의 보너스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뺀 나머지 12,000원이 그 달의 스폰서 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 36,000원에서 제가 이 36,000원을 다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썼던 A, B 각각 20만, 20만이니까 20만 원에 오른쪽에 보시면 3%의 그라운드에 적용을 받아서 6,000원. A 6,000원, B 6,000원 해서 36,000원에서 12,000원을 뺀 24,000원이 그 달에 저의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스폰서보다 회원수도 작고 매출도 작고 심지어는 더 늦게 시작했는데 스폰서보다 2배의 보너스를 많이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 결국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여기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A, B는 누군가한테 광고하지 않고 자기 혼자 제품을 썼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품을 쓴 거에 대한 3%의 캐시백인 6,000원을 받았지만 저는 여기 있는 스폰서는 본인이 제품을 쓰고 저한테 한 번 광고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제품을 쓴 6,000원과 한 번 광고한 거에 대한 6,000원을 해서 12,000원이 스폰서의 보너스고 저는 스폰서보다 친구인 A와 B에게 2번 광고를 하고 제가 제품을 썼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스폰서보다 2배의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스폰서의 보너스의 2배인 24,000원을 제가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걸 나중에 여러 가지 각도로 케이스로 막 계산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계산이나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결국에 아메이는 같은 조건에서 아메이를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에 시작했지만 나의 노력이나 나의 꿈이 더 커서 노력치가 많으면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에 비해서 노력순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거를 수입을 보장받는 일이구나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가 이런 거면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야,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네가 내 밑에 회원 가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보너스를 많이 받고 핀이 되는 역전이 가능한 일이야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물어보니까 파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는 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이의가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 제 주변에서 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팔아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돈을 좀 아껴 쓰는 거를 막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대기업의 이건희 회장이나 뭐 빌 게이츠나 다 보면 돈을 벌려면 파는 건데 그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비싼 거 아닌가요?를 참 많이 아메이 제품은 비싸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비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 풀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 제품을 20년 넘게 썼던 소비자였잖아요. 특히 영양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아이템 자체가 엄청난 거기도 하지만 저는 소비자 시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아메이 세제가 너무 싸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빨래나 청소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빨래를 한 번 하면 세탁기가 6번을 헹궈야 제 한 번의 빨래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고지서를 받으면 전기세보다 물세가 항상 더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제 잔류량의 그 뿌연물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퐁퐁이라는 데몬을 보고 아메이 가루 세제랑 이런 걸 바꿔 쓰고 나면서 제가 확인해봤죠. 2번을 헹굼을 세팅을 해놓고 그거를 끄집어내서 제가 헹궈봤어요. 근데 진짜 그 2번을 헹궜는데 세제 잔류량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빨래가 너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요즘엔 최근에는 건조기가 있지만 빨래를 쫙 빨아가지고 특히 수건이나 이런 거 흰 빨래를 빨래대에다가 착착착 널어 놓으면 아메이 세제로 이렇게 빨아 넣으면 희다 못해서 얘가 이렇게 투영한 이렇게 파라스름한 흰색이 되면서 빨래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심이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물세가 세제를 바꾸고 나서 저는 물세가 반 이상이 진짜 싸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와, 진짜 이거 제품을 바꿔 썼는데 물세 아끼는 비용하고 감안해 보니까 세제는 공짜로 쓰는 것도 당연하고 제가 1년 동안의 물세를 계산해 보니까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제대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가격 비교 자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들이 아메이를 알지만 아메이를 모르는 게 확실해.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아메이를 시작하기로 하고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다 해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라는 거를 한 분 한 분한테 다 했더니 처음에는 나한테는 얘기하지만 나는 제품만 쓸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메이를 알아듣고 나도 한번 해볼래 하는 이런 세 사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저하고 똑같이 제품도 쓰고 미팅도 듣고 누군가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언니도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9%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 저는 한 400만 PB 정도의 소비자 네트워크에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을 6% 이상 정도로 성장할 수 있게 제가 도왔더니 아메이는 비비라는 핀을 어느 날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면서 야, 당신이 진짜 사업에 좀 소질이 있다. 그냥 어떤 사람은 혼자 이고지고 팔아서 400만을 하는데 이렇게 세 사람 정도의 사람에게 아메이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고 이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키우는 거 보니까 우리가 1년 정도 사업 지원금을 한번 대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이런 그림의 형태로 비비를 하신 분께는 1년 동안 아메이가 30%의 보너스를
더 주는 그 시행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간은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100만 원 정도를 벌 때 아메이 원래 하던 자영업을 좀 정리하고 아메이로 전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 100만 원이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뭔가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자동으로 이게 계속 매출이 지속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이걸 이해시키고 아메이를 어떻게 주문하고 하는 거를 제대로 정보를 알려놨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 그 노동력이 줄어들어도 저처럼 진짜 제품이 좋아서 스스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함께 이해해서 이걸 같이 확산해 나가는 게 파트너가 생기면서 이 진짜 나의 매출이 점점 매달 이어지는 거를 넘어서서 매출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거는 월세,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면 이 1년에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려면 이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요즘은 금리가 높아서 계산도 안 내는데 최소 5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미나면서 아메이를 막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아메이를 알아들었던 이 분들도 똑같이 이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 함께 아메이를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세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분들도 아메이를 이해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15% BB 정도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똑같이 진행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희선 사장님이 저의 첫 번째 파트너였기 때문에 정말 시작해서 이 비비 그림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저는 계속 아메이를 알려나가니까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이런 그림의 형태로 사업이 성장됐다고 생각했을 때 저 이하로 발생되는 전체의 매출이 이미 1000만을 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만 PB가 넘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한 번 한 사람을 SP, 3번 한 사람을 GP, 1년에 6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번을 연속한 사람을 PT,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안정이 돼서 1년에 12번을 쭉 이어서 나의 네트워크에는 1000만 이상이 1년 내내 이어져 한 사람을 파운더스 P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각각의 평균 일어나는 매달의 그 어떤 그 매출에 따라서 연봉이 4천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7,500에서 8천만 원이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가 파운더스 PT가 되시면 진짜 보너스도 받고 사업을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자격 요건이 됐을 때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이렇게 노력한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건물, 나의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 내가 나이가 나중에 들거나 아니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어떤 이 노력이 내 자산을 대물림해서 물려주는 것처럼 상속이 가능한 나의 자산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고 또 그 건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를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매달의 안정적인 소득도 해결되고 그게 자산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진짜 나의 노후 준비나 내 자녀를 통해서도 너무 좋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 심지어는 이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10원 그림. 저한테 아메이를 알아듣거나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막 열심히 하더니 저는 첫 번째 레그인 정희선 사장님이 6개월 만에 이 저처럼 1000만 그룹 B번 그림 정도 되는 이 그림을 6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레그가 이렇게 독립이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이 세 번째 레그까지 1년에 한 4, 5천 이상 정도를 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도와서 성장을 시키면 이거를 에메랄드라고 하고 연봉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메이는 아메이를 몰라도 아메이가 다이아몬드는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막 물어보면 다이아몬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떤 핀의 의미냐면 이렇게 내가 아메이를 알려주고 도와서 이 사람이 적어도 1년에 4, 5천 이상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6레그 정도를 이상을 내가 도와서 성장을 시키면 그걸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연봉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도 굉장하지만 그 돈을 버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 여기서 사업을 맨 마지막에 시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꿈이 10만 원, 15만 원 버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진짜 큰 돈을 버는 게 목표일 거잖아. 그래서 저희 파트너도 최근에 사업을 조인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되고 싶냐 물으면 이렇게 3레그 정도를 6% 이상을 도와서 본인이 1년 한 달에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버는 BB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내년에는 파운더스 PT 1년에 한 4, 5천 정도 버는 파운더스 PT가 되고 싶다 하는 꿈을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C번 그림부터는 내 꿈과 내 노력에 상관없이 진짜 이분들의 꿈에 의해서 나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을 후원하시면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이렇게 내가 몇 레그를 더 많이 후원하고 그분들을 도왔느냐에 따라서 피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커지는 거죠. 근데 저한테 5년 전에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 여기 G번 그림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FCA라는 핀을 가진 최윤정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와 1년에 이 정도로 15억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을 저는 처음 본 거죠. 너무 대박이다. 그냥 돈으로만 제가 핀을 생각했는데 이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누군가한테 진짜 아메이 사업으로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이 이게 그냥 아메이 사업에서 돈을 버는 판 자체가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어떤 돼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가치가 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내 파트너가 내가 누군가한테 기회를 전달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진짜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너무 재밌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마지막에 보면 이 D는 적어도 1년에 2억 이상씩 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E는 1년에 한 1억 이상씩 버시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아메이를 할 때 난 아니야 아메이는 다단계잖아 아메이는 파는 거잖아 다 알아 나 아메이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 사람에게 진짜 알아들은 우리가 정말 너 잘 살고 싶어 하잖아 네가 찾는 게 이거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너랑 같이 잘 살고 싶다니까 네가 이걸 알면 너무 진짜 너무 좋아할 텐데 너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으로 이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내가 그분들을 이해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메이를 이해 못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아메이를 이해하시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한 이 과정이 아메이에서 큰 돈을 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회원번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캐시백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본다면 정말 내가 내 건강도 챙기고 누군가하고 함께 잘 사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배워나가면서 진짜 제품을 하나 바꿔 쓰는 이 시기를 시작으로 진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주변에 달라지는 삶의 지경이 이르는 진짜 삶이 통째로 바뀌는 일이 가능케 하는 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초대한 주변의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를 정말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다 깝깝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진짜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가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실은 저는 처음에 별로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아메이로 가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메이를 해볼까 할 정도의 그때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여행은 그때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진행했더니 진짜 아메이를 잘 열심히 했다고 아메이가 이제 1년에 아메이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삿포로를 갔었어요.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제가 여기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1년에 한 번도 눈이 제대로 안 와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그냥 눈도 쳐다보지 않는 날리는 그 쌀에기 눈만 날려도 창문을 막 내리면서 눈이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와 함께 첫 스키를 삿포로에서 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삿포로는 이 눈이 진짜 우리 그 부산에 있는 그 스키장에 있는 에덴밸리 그런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팥빙수처럼 이렇게 얼음을 갈아 놓은 거지 진짜 눈은 삿포로에 가야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삿포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드시고 정말로 열심히 이제 내년 회계년도에 시작을 하시면 내년에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이 이 삿포로 가족 여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의 제 이야기 중에 한 기퉁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서 진짜 아메이에 관심을 가져줘서 진짜 이 여행지에서 너무 만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아메이가 곧 65주년을 2년이 조금 넘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나 삿포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진짜 나는 아메이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아메이가 사실 큰 돈을 버는 큰 판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5천만 원 가지면 5천만 원 가진 안에서 돈을 버는 게 결정이 되고 50억을 가지면 50억에서 벌 수 있는 돈이 결정이 돼요. 5천만 원에서 5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볼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시작은 제품을 쓰고 하는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지만 내 꿈의 크기에 의해서 5천만 원도 벌 수 있는 일이지만 50억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진짜 아메이의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2년 안에 한 3그룹 정도, 3사람 정도를 진짜 내가 도와서 그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 이상으로 내가 도와서 성장을 시키는 에메랄드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65주년에 진짜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갈 수 있는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배를 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꿈꿔보세요. 저희 스폰서가 그러더라고요.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면서 자신은 없지만 나도 그러면 너무 좋겠어 라고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샌가 이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가고 진짜 아메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는 그 삶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시간을 오버하긴 했는데 이 오늘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진짜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꼭 우리 삿포로 크루즈에서 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